다음 주 나스닥 전략입니다. 핵심은 바로 22,830에서 22,948 구간이 현재까지는 세력의 재맷집 존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나스닥 선물은 급락 이후 반복적으로 이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2,830선에서 거래량이 집중되며 짧은 몸통의 캔들이 등장했고, 이는 전형적인 매도 후 즉각적인 매수 전환, 즉 물량 교체 패턴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세력이 평단을 유지하며 다시 매집에 나선 흐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신호도 분명합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바깥 양봉이 발생했고, RSI는 과매도 구간인 30선까지 진입한 후 반등 중이며 MACD 역시 히스토그램이 양전환을 시도하는 흐름입니다. 또한 시장 심리 측면에서도 비록 고점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지지 구간에서의 반복된 매집과 단기 차익 실현 흐름은 세력이 상승 시도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음 주 초반, 그러니까 화요일 밤 9시 30분 CPI 발표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시도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력의 의도에 따라 매집, 익절, 상승 재도전 패턴이 23,050에서 23,130 사이에서 다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세력은 원래 23,100에서 23,150 사이에서 익절을 시도하려 했지만 신규 매수세 부족으로 인해 23,050선에서 일부 물량만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 시도는 남은 익절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CPI 발표 전후의 흐름입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세력은 지표 발표 전 상승을 유도한 뒤 발표 직후 급락을 유도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흐름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즉 상승 후 다시 22,830에서 22,948 구간으로 되돌림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구간으로 다시 진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다라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력의 포지션이 매도나 중립으로 전환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간이 지지된다면 매수 포지션 유지, 눌림 매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CPI 이후 이 구간 재진입 후 흔들림이 나타난다면 포지션 변경 고려와 중립 또는 매도 전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22,800선이 붕괴된다면 기존 매수 시나리오는 무산, 손절 또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22,830에서 22,948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세력은 여전히 롱 포지션을 유지하며 단기 반등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반등의 목표는 23,050에서 23,130, 그 이상은 CPI 발표 이후 시장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핵심은 CPI 발표 전까지는 상승 흐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발표 시점에는 다시 이 구간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세력 포지션은 매수일 수도 매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정하지 않고 흐름을 확인하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 시각으로 다음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큰 틀의 흐름을 정리하고 CPI 발표를 앞두고 어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변곡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대응 전략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은 개파락으로 시작한 뒤 22,860 근처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흐름은 단순한 무기력 구간이 아닙니다. 세력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있는 전형적인 심리전 준비 구간입니다. 지금 이 횡보는 개미들의 손절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일 수 있습니다. 세력은 상단을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중심선 아래에서 움직이며 개미들에게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안은 결국 손절을 유도하고 세력은 그 물량을 다시 받아가죠. 또한 실제 하단 매수세가 살아있는지를 테스트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면 세력은 매도세 반응을 살피면서 어디까지 방어가 가능한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탈시키는 듯 하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방 재돌파를 위한 에너지 응축 구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반등 이후 횡보는 흔히 계단식 상승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물량을 정리하고 눌림을 준 뒤 22,900 이상을 돌파하게 된다면 상방으로 트리거가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이 흐름은 세력의 정지 구간이 아니라 방향 전환 직전의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시장은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22,860 아래로 밀릴 경우 세력은 다시 하방 테스트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22,950 이상을 돌파할 경우 위쪽으로 방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심리로 어떤 흐름을 유도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들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같은 구간에서 같은 흔들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결국 차트입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 불안이 아닌 근거로 움직이는 것이 지금처럼 방향이 애매한 장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지금은 세력이 만든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공포에 휩쓸리기보단 흐름을 읽고 손절 기준을 지키며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 그게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힘입니다.
이제 본장 시작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본장 시작 후 얼마나 더 흔들릴지는 솔직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손절 기준과 전략은 꼭 지켜야 합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 바로 그것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며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력의 매집 구간 22,830에서 22,948. 오늘 갭 하락으로 출발해 매집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세력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가격을 끌어올렸고 그 과정 또한 모든 개미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지금은 22,980 근처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목표는 23,030 근처입니다. 여기는 심리적 저항선이자 이전 고점 매물이 집중된 구간입니다. 따라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죠. 두 번째 목표는 23,050에서 23,100 부근, 과거 눌림 고점이며 세력 입장에선 한 번쯤 흔들기를 넣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거래량과 RSI를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의 최대 목표는 23,130에서 50 근처. 세력이 22,800 전후에서 평단을 만들었다면 300포인트 이상 수익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오버슈팅 가능성과 함께 급락 전환도 염두에 둬야 하므로 분할 청산 전략이 필수입니다. 만약 다시 하락 전환이 온다면 22,900 지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가격이 무너진다면 상승 시나리오는 종료되며 다시 박스권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력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갭 하락으로 공포를 유발하고 손절 물량을 매집 후 반등으로 이어가는 심리전 패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흔들기에 휘둘리기보다 지지선과 목표 구간, 손절 기준을 정확히 설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전까지의 흐름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어제 영상에서 언급했던 주요 목표 구간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2차 목표 구간은 23,050에서 23,100 사이였습니다. 이 구간은 세력이 수익을 실현하거나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죠. 실제로 23,066 부근에서 상승이 멈췄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과열 해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눌림 구간을 기다리는 국면입니다. 3차 목표 구간은 23,130에서 150 사이. 이 자리는 과거 고점 매물과 심리적 저항이 겹친 구간으로 돌파 시에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에는 급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극단의 분기점입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다다른 뒤 윗꼬리 캔들이 출현했으며 RSI는 67 이상으로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시간봉에서는 박스권 상단에서 정체 중이며 MACD는 둔화되고 RSI는 55 부근에서 관망세가 뚜렷합니다. 3분봉부터 15분봉까지는 상승 탄력이 약해지며 RSI도 하락 전환, 동시에 반복적으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전까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오늘 이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의 진짜 방향은 발표 이후에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2,830에서 22,948 구간으로 가격이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그건 세력의 본격적인 매도 신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도적인 흔들기나 추가 매집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은 세력의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은 자리이므로 불필요한 추격 매도나 공포성 손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3차 목표 구간 23,130에서 150 강한 돌파 또는 급락 가능성 공존 구간입니다. 2차 목표 구간 23,050에서 100 현재 과열 해소 중입니다. 현재가 23,000 부근 매수와 매도 세력이 공방 중인 자리입니다. 1차 지지 구간 22,990에서 907.13 눌림 확인 구간입니다. 2차 지지 구간 22,873에서 850 이전 매집 흔적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의 구간은 22,830에서 948 세력 포지션이 불확실한 구간. 정리하자면 지금은 방향을 단정 지을 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발표가 예정된 오늘 진입보다는 흐름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핵심 전략입니다. 진짜 움직임은 발표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냉철한 판단과 흔들림 없는 기준으로 값진 수익과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금 세력이 비노가를 이용해 가격을 끌어올린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프리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틈을 타 거대한 캔들로 3차 목표 구간, 즉 23,130에서 150 구간까지 강제 진입. 그 순간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 드디어 고점을 뚫었다. 진짜 상승이 시작되는 건가?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윗꼬리가 남겨졌고 이후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RSI는 70 중반에서 50 초반까지 급속 냉각, MACD 역시 꺾이며 일시적 상승 흐름이 허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력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즉 털어낼 힘을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털어낼 힘이란 세력은 개인과 달리 몇천 계약, 몇백억 규모의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한 번에 던질 수는 없습니다. 던지는 순간 시장이 무너지고 자기들도 손실을 입게 되죠. 그래서 세력은 항상 받아줄 사람, 즉 매수세를 유도할 명분과 착시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사줄 힘, 바로 그것이 털어낼 힘입니다. 이번 상승은 그런 힘을 만들기 위한 설계된 연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이었을까요? CPI 발표 전 고점 착시 유도, 세력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 발표 직전에는 개인이 쉽게 방향을 단정 짓는다는 것, 그래서 발표 전에 먼저 고점을 만들고 이건 CPI가 좋아서 더 간다는 뜻이겠지 라는 심리를 유도한 뒤 지표 발표 후 어떤 방향이든 팔아넘길 수 있는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정규장 이전에 변동성 극대화, 프리장은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적은 비용으로 큰 공포 또는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이후 정규장에서 유리한 가격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심리를 미리 세팅한 것입니다. 위로 터트려야 아래서도 받아준다. 시장은 단순합니다. 위로 한번 터트려 줘야 아래서 반등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반등할 거야 라는 착각을 심어주기 위한 심리 장치이자 함정입니다. 결국 이번 움직임은 세력이 진짜로 올라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털어낼 수 있는 심리를 만들기 위해 올린 상승입니다. 고점 연출은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하락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세력은 오르기 위해 오르지 않습니다. 팔기 위해 오릅니다. 그리고 팔기 위해선 누군가 사겠다는 착각을 심어야 하죠. 오늘 상승은 그 착각을 심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오늘 장 마감까지 우리가 봐야 할 건 차트가 아니라 차트를 만들고 있는 그들의 목적입니다. 심리 없는 기술은 기술 없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여기서 저의 상승 시나리오는 종료됩니다. 지금부터는 세력이 어떤 심리로 가격을 흔들지, 상승을 유도할지, 혹은 다시 하락을 유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에 함께했고 수익을 얻으셨다면 오늘은 여기서 차트를 끄고 수익 확정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력이 다시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그리고 오늘 밤 CPI 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먼저 파악한 후 확실한 방향이 잡혔을 때 다시 매매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다릴 줄 아는 트레이더의 힘이며 수익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물가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세력은 이 발표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 부분입니다. 세력은 왜 고점을 반복해서 두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장 초반부터 나스닥은 가파르게 상승했죠. 마치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롱 포지션 심리를 유도하고 숏 포지션은 불안감으로 청산되게 만드는 전형적인 심리전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CPI는 어떻게 나올까요? 시장 예상치는 이렇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3.1%, 근원 CPI는 3.4%. 제 개인적인 예상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살짝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PPI, 생산자물가지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 주거비 등도 크게 오르지 않았죠. 오늘 세력의 움직임을 보면 급락 대비보다는 롱 기대감을 심어주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표 발표 이후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발표 직후 짧고 강한 상방 스파이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세력은 이미 롱 심리를 유도하고 있고 숏 포지션이 많다면 그걸 손절시켜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예상 고점은 23,200에서 250 근처,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윗꼬리 혹은 강한 반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력이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1차 반응은 상승 쪽이 우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방향은 스파이크 이후에 나오는 캔들 구조를 봐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발표는 숫자 자체보다도 그 숫자를 세력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숫자 나왔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무난한 수치여도 시장은 요동칠 수 있죠. 숫자에만 반응하지 말고 그 뒤에 움직임과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CPI 발표는 단순한 물가 발표가 아닙니다. 심리를 흔들고 유동성을 정리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확신이 아니라 관찰, 기회를 쫓기보다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